애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7년쯤에 친모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도 내가 왜 엄마가 없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가 아니라 왜 엄마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4살이 되던 해에 딸의 곁을 떠난 엄마. 그런데 은영 씨의 아버지는 아내가 사라지기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딸을 놀이방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지 고집대로 맡기고 내 딸이 놀이방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맞고 뭐하고 엉덩이가 이제 멍투성이었거든요. 지가 난 딸은 관심 바뀌고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어린 딸의 놀이방을 옮긴 아버지. 하지만 사건 후에도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고 제일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엄마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나도 뭐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아하. 몇 차례의 다툼이 있은 후 아내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은영 씨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내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성분이 삐삐 있었거든요. 해도 뭐 연락은 일차 안 되고 교포니까는 연락할 때도 없고 없어진 다음에 어쨌든 나도 찾았거든요. 주민등록 등본을 띄니까는 강남 어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안 산다고. 그러니까 주소를 또 얼른 옮겼더라고요. 용인으로. 근데 집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거기서 제가 무한정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손 들었어요. 이제 포기하고 제가 이제 중심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홀로 딸을 잘 돌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은영 씨의 아버지.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랑 워친이 백화점이 어디고 물건 사러 가면 항상 카드가 정지됐으니까 카드사한테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내 것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저기 돈 달라고 복잡할까지 제 추정이지만 중국 가갖고 저는 중국 사람이 된 거죠. 아하. 결국 행방불명된 아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됐고 남편은 홀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른 아침 일을 하러 나가 밤 늦게 들어오던 아버지. 그렇게 집에 남겨진 은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습니다. 아유 참. 늘 집에 혼자 있어서 집밥이란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라면이나 빵 같은 걸 혼자서 그냥 겨우겨우 끼니 때우는 게 제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이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엄마의 부재가 좀 되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 씨의 지인은 그녀를 볼 때면 애처로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외국인 엄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결혼까지 했는데 애를 낳고 그냥 도망가고 말소됐고 저는 솔직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사기 같다고. 또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엄마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는 은영 씨. 참.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했고 속옷 살 때도 힘들었고 그렇게 어린 여자애한테부터는 엄마가 다 많이 챙겨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거나 되게 좀 함부로 대한 게 많았어요. 아빠는 바쁘니까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다 참으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10여 년 전 은영 씨가 우연히 발견한 육아일기. 중국어로 쓰여진 일기의 작성자는 다름 아닌 사라진 엄마였습니다. 이야.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발견한 것도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나를 그래도 낳았을 때 그 일기를 쓴 그런 게 되게 그게 좀 감동적이었던
엄마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 흥신소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은영 씨. 그렇게 30년간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그녀는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검색했는데 라는 계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설마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드를 딱 봤는데 되게 중국어로 된 게시글이 쫙 있고 이름도 생일도 중국 나이대 너무 모든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그 직장 정보 문화 아카데미에 강사했다고 글이 있더라고요. 문화 아카데미 전화해서 씨의 딸인데 혹시 제 연락처를 전달해 주실 수 있냐 했는데 연락처 알려드렸는데 혹시 연락되셨나요? 아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이?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반가워했다고요? 저 받아 놀라시면서도 바로 전화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얼마 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안? 네 전화 너무 늦게 했어 미안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우와. 전화 왔으니까 갑자기 좀 놀랐어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나 해서 나 미안하고 뭐 멤버기도 없고 내가 어떻게 용기도 없고 두렵도 하고 무섭도 하고 솔직히 좀 용서를 비는 모습인데요. 있어 그쵸 계속 그래도 한국에 계속 계셨어요? 아니야 중국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네가 만날 수 있을까? 네 뭐 만날 수 있죠 어린아이였던 은영 씨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30년 만에 엄마와 재회했습니다. 울면서 저를 이제 안아줬는데 그냥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랄까 30살 넘어서 갑자기 엄마가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답니다. 찾았다길래 제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때 당시 저희 딸 목소리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네 생모니까 잘해보라. 뭐 하여튼 나 때문에 둘이 갈라서는 걸 참 바랬거든요.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모녀는 데이트를 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딸 은영 씨는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보통 카페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기도 했고 진짜 좀 가족이 되고 싶기도 했고 그 상담 카페는 그냥 가벼운 데라서 그냥 유쾌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난 심리 상담가는 숙자 씨가 보통의 엄마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고 본인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 데는 그래도 좀 관심이 좀 있으셨고 그래 맞아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이분은 정말 본인만 생각을 하시네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엄마와 가까워지려 할수록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고 말하는 은영 씨. 그냥 죽었거나 엄청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실 제 개인적 건강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가 돼서 나를 이렇게 방치할 리는 없을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계속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 피드 보면서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웃기면서 잘 사네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게다가 숙자 씨는 딸을 만나는 내내 본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답니다. 아이고. 자기는 지금 자기 아들 등교할 때 차 태워서 집에 데려다주고 보컬 학원비 뭘 100만 원 내주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는 그런 걸 다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게 그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은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엄마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끊겼어요. 응? 또 차단당했고 비공개가 됐고 전화도 안 받고 아이고. 이게 이제 반년 넘었어요. 이제라도
내가 그 여자한테도 이제 문자를 한 번 날렸어요. 그 어린애 가슴에 대못질하고 지금 또 대못질하냐고. 답장은 받으셨어요? 아니요, 문자 없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과한지 몰라도 인두껍을 뒤집어 쓴 거죠.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있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엄마는 단 2번의 만남이 있은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만나달라는 딸의 간절한 호소에도 묵묵부답이던 엄마. 은영 씨는 결국 엄마를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은 90년 가까이 계속 말소된 상태로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불법 체류하고 제보한 거예요. 불법 체류요? 그래도 어렵게 찾은 엄마잖아요. 아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끊겼고 배신감이 느껴졌고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엄마 역할을 안 했고 엄마라는 단어도 너무 그 사람한테 과분한 것 같고 정말 미워서 그랬어요. 신고하고 얼마 후 은영 씨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되시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네. 그 본인이 친모라고 생각하시는 그 X가 다른 분이세요. 무슨 말이세요? 그 X하고 지금 이 학생 엄마 X가 다른 분이라고요, 서로. 제 아기 때 사진을 그 아줌마 갖고 있었어요. 사진 면접 찍은 걸. 아니 근데 이 예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가 있는데 그 본인의 친모하고 이 친모 다른 사람이에요. 숙자 씨의 주민등록은 여전히 말소가 돼 있는 상황. 게다가 은영 씨가 발급받은 엄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그녀가 자랑하던 아들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씨가 말씀하시는 분하고 동일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국적 취득하시고 주민등록 다 신고하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행동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가지고 뭐 처벌을 검토한다든지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이숙자라는 이름으로 2개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 98년 6월 14일 이전 그때는 부부 국적 동일주의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 국민하고 결혼을 하면 한국 국적을 줬어요. 그냥 나 한국 국적 얻었어요. 중국적 포기할래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중국 사람 씨야. 그분은 이미 중국 여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국에 나갔다가 요즘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국제 결혼 그 형태로 들어와서 기와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생성됐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엄마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은영 씨는 2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그 여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서 아예 저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신분이 세탁된 거잖아요. 이게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고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지금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그냥 다시 또 버린 게 된 것 같아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은 제작진. 딸을 버리고 떠난 숙자 씨의 입장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혹시 되시나요? 어이. 시 실화탐사대에서 나온 진정무 PD라고 하고요. 네, 몇 가지. 지금 나 찾아낸 이유 알아요? 나 찾아낸 이유 아니었고 오랜만에 했어요. 나 30년 만에 말한 거예요. 네가 미안하고 그래서 잘해보려고 사지도 하고 엄마로서 책임도 지고 만나자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왜 이제 연락을 다 끊으신 거예요?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가 너무 무서웠어. 나 두려웠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니까 이 나랑 만나는 이유가 순수 나 찾아본 거 아니고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서 나 두려워서 피한 거. 숙자 씨는 협박의 증거라며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다는 엄마의 주장에 딸은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이 연락을 몇 개월째 계속 안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엄마 역할 전혀 안 해주실 거면 양육비라도 보내주시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저도 화나서 말했던 겁니다. 경제적 지원을 바란 적이 없어요. 딸로서 그냥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랬을 뿐
그렇다면 숙자 씨는 왜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떠난 것일까? 그때쯤 나도 어렸어요. 그다음에 가슴만 몇 살밖에 안 돼서 물론 나도 실수는 있지만 우울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안 맞았어요. 얘도 나를 엄청 욕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그 4-5살짜리 어린인데. 그래서 그거는 별거 지나간 거 아니에요. 자신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는 엄마.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주민등록을 취득한 것일까? 난 그냥 옛날에 그렇게 돼 있어. 뜻 모르겠어요. 그냥 걔네가 시상하니까 됐었구나 됐어. 그때 그게 다 포기하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또 다시 취득하고 또 다시 온 거야. 그런데 지금 또 나 불법이 아니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숙자 씨. 전문가는 그녀의 주민등록 과정이 위법은 아니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명 요건을 왔다가 한국에서 발각돼서 다시 돌아갔다가 본인 이름으로 다시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국에 왔다가 사고 쳐서 다시 온 뭐 이런 것들은 판단해봤을 때 호적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아직은 약간 남아있다. 그래서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숙자 씨가 꼭 할 말이 있다며 제작진을 붙잡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근데 나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창피해서 옷가게 그건 뭘까요? 그리고 그 여자애들이 너무 말이 되게 많아요. 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든요. 여기 살면서 그래서 하면 안 되나? 아, 정말. 진짜 창피해서 나 어떻게 다는 원래 이렇게 진짜 속상해 죽겠는데. 취재가 끝난 후 숙자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은영 씨는 또다시 엄마에게 상처받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엄마를 찾지 않았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엄마란 무엇일까? 항상 하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남들에게는 엄마가 되게 소소하고 애틋할 수 있지만 나 힘들었던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피해버리고 오히려 그게 내 탓이라고 돌리는 이런 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염치란 게 하나도 없는 인간 같아요, 정말.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 오늘도 서울은 거리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장모님 돈 갚으세요. 사돈 돈을 이렇게 사기치시니까. 아니 사돈이요? 안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안 주신다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안 주시니까 또 이거까지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정말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왜요? 돈을 너무 안 주시니까 도리어 저한테 승질 내세요. 사돈에게 땅 사기를 치고 달아난 장모님 때문에 20년째 불효자로 산다는 사위. 그런데 장모 천옥자 씨는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나 자꾸 시키지 마. 자꾸 시키지 않으면 문자라도 주셔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약속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이 책임이시죠. 제가 지금 왜 그래요? 어머님이 알아서. 돈 따받으려면 그딴 소리 안 빨아줘. 하나 못 줘. 정말 남도 아닌 가족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사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고요. 여기 예. 건물 다? 예, 이거 전체 다예요. 이거 거기도 저희 거고 해서 800평. 다 여기 저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는 다 시아버지 땅이죠, 말하자면. 천옥자 씨는 자신이 안산에 금싸라기 땅을 갖고 있다며 사돈에게 추천했습니다. 친모가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노후에 농사를 지시려고 시아버지가 이제 친모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도 다 치르고 다 했는데 명의를 안 넘겨주신 거예요. 준다 어쩐다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잠적을 한 거죠. 예? 전호자 씨는 땅값 5억 3천만 원을 받고도 무려 15년간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안 주고 오히려 그 땅을 담보로 계속해서 빚을 졌고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 버려 땅 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은퇴 후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었던 시아버지. 귀촌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죄송하고 자책감도 있고 괴롭고. 근데 사기를 치면 안 괴로울까. 이 일로 인해 며느리인 수지 씨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2002년 친정엄마는 사돈댁에 한 아파트를 소개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아파트 잔금을 받고 몽땅 써버렸답니다. 저희 시댁이 이제 재건축의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사도 가고 하셔야 되니까 1억인가 이제 주셨어요. 저희 집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아예 모르거든요. 처갓집에서 이제 잘하시니까 이런 하니까 그냥 저희는 믿고 그냥 드린 거거든요. 천 씨는 사돈댁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고 마음을 쏟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믿었답니다. 저희 이제 시부모님도 믿었던 게 설마 근데 자식 같다 그러겠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아버지 생일상을 엄마가 다 차렸으니까. 아유. 사돈이 대체 천옥자 씨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딸 역시 친엄마 때문에 진빚을 갚다 암 수술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2억 정도 주고받고 저 없을 때 또 1억 7천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의를 빌려달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녀는 사위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다며 사돈에게 또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료상에도 사업자 주고 뭐 어디에도 사업자 주고 그리고 도장은 그냥 자기가 파서 찍고 그러면서 뭐 대출도 거기 금융권에서 다 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다 갚기 시작한 거야. 압류가 다 들어오니까. 아유,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그럼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차피 기다려봐. 12월에 뭐가 얘기 결정 어떻게 한다고. 10월달에 결정이 되면은 뭐 또 어떻게 주겠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4월달에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2월달에. 없어. 지금 이렇게 됐어. 그날 이때까지. 참내 미쳐버리겠네. 네가 나 죽여도 없어 지금. 전 아버지한테 호만 심한 욕을 먹었는데 나가 아니 죽으라고. 욕 먹으면 어디서 한두 번이냐? 그럼 어머님은 어머님은 이렇게 전화와도 어머님은 안 되고 나는 욕 먹어도 되고. 아 그럼 어떡하라고? 어느 식구가 어떻게 그러세요? 해주라고 어떻게 해? 아니 뭐라도 해줘야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 진짜라뇨. 어떻게 해줘? 지금 몸 자기 밖에 때문인데 없는데. 20년간 이러고 사는데. 근데 몸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천 씨가 사돈댁에 소개했다는 서울 옥인동의 한 아파트. 저 분홍색 아파트가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계약서에 적힌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 인왕산에 위치해 장안의 화제였다는 옥인동 아파트. 그런데 여기네. 일단 아파트는 여기는 없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파트가 있던 곳엔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었고 이젠 그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진짜였을까요? 우리는 친정엄마가 직접 써왔다는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양이 시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조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를 떼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겠죠.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매매 금액이 1억에 계약금을 5천만 원을 5천만 원 시작했어요. 10%면 되는데, 그죠? 내 지금 뭐 주민번호도 적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허술하다니. 우리는 이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고. 20년 전 일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찾았네요. 찾았네요. 아세요? 이분은 아세요? 대부분 취재하려고 입은 사람들. 몰라요? 난 이런 사람.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었죠? 부조대요. 그러니까요. 내 인감도장 아닌데 난 동그란 건데. 어이. 동그란 거예요? 응.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는데
집이 여기서 지금 30몇 년째 살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서는 친정엄마가 혼자 쓴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사돈댁에 거액의 사기를 친 뒤 잠적해버린 친엄마. 아니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아직 참. 다른 가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은 누나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어서 하는데 그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누나하고 매형 쪽에서 이제 돈을 줬던 걸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엄마한테서도 얘기를 들었었고 오랫동안 당해왔던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지 씨에겐 원망만큼이나 그리움도 컸습니다. 어릴 때 사진 그러고 보니까 사진 한 장 제대로 없더라고요. 같이 찍은 제대로 된 사진이 커서도 찍어본 게 없고. 친부와 헤어지며 수지 씨를 데려와 키웠다는 친엄마. 새아버지와 결혼을 한 뒤 아들 둘은 호적에 올렸지만 수지 씨는 동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딸만 호적에 안 올렸네. 이게 말이 되나요?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날 피부치는 엄마 하나. 엄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용하는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제 그리고 돈이라도 조금 줘야 좀 자상하고 따뜻하고 전화라도 해주니까 이제 그게 사랑이었다고 착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엄마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돈 문제가 결혼 2년 뒤 한꺼번에 벌어진 겁니다. 결혼도 웃긴 얘기지만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 집이 잘 산다 왜 중매가 그렇잖아요. 그냥 떴다 밀려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죠. 돈을 이제 빼먹을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제 얘기죠.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 집도 부모 사랑 없이 살아온 딸에겐 핏줄은 그저 애증일 뿐입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다 쉰이 훌쩍 넘어버린 사위는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립니다. 2월 13일에 전화하기로 했어.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전화했더니 뭐 일 보고 있어. 다음에 할게. 월요일 전화.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피하네요. 얘나 지금 내일 아침 전화. 계속 안 주는 거죠.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일단 다음 날 해봤더니 운전 중 내일 전화할게 또. 양평에 땅 벌어서 내일 전화. 이게 끝이에요 다. 이따 전화.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뒤지더라도 너는 분명히 하고 뒤진다. 그래놓고 말만 그래놓고 나이에 가서 하면은 전화 안 돼요. 몇 번을 해도 전화.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 하지만 현재 사위의 연락까지 차단한 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기다려봐. 올해까지 기다려봐. 올해까지. 전화하지 마. 지금 여기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도 일단은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좀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이게 결국 합의서까지 썼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천옥자 씨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천옥자 씨를 찾아야만 합니다. 몸이 아픈 딸을 대신해 사위가 나섰습니다. 최근 천 씨가 나타났다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몇 달 전에? 아 그러세요? 네, 가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 여자분들도 치고 예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랑 같이 다니시기도 네 맞아요. 예 멋쟁이시더라고 그분이 여자분이. 뭐 이렇게 시험처럼 막 달고 다니시고 그러죠? 옷도 잘 입으시고. 네 맞아요. 맞잖아요. 누구였어요? 장모님. 네 고지서 청주에서 왔는데요. 청주. 엄마 집을 자주 옮기나 봐요. 과연 사위는 장모 천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하지만 열어주세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목소리 들렸어요. 열어주세요. 아까 목소리 들렸다니까요. 열어주세요. 장모님 열어주세요. 어머님 열어주세요.
저게 뭡니까 저게. 아유 참. 이제 사위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천옥자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고 역시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무려 20년 동안 반복해온 일입니다. 나는데 안 주는 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뭐 없다 그러면 나중에 뭐 없다 그러면 되니까 그렇겠죠 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도 뭐 원룸 산다 그랬는데 아파트 사네요. 답답하네. 아이고 참. 76세 나이에도 친언니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천 씨. 이야. 함께 사업을 한다는 친언니로부터 천 씨의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언니분이세요? 네, 내 사위가 3일에 프런카드 걸었대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걸 갖다 써서 10년 넘은 거 남편 나한테 것도 지금 어떤 세상이야? 다 파산 신고해가지고 안 주면 그만이야. 지금도 안 줘도 안 주면 그만이라고? 괜찮아. 이제 어차피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 파산 신고 내려면 누구도 감당 못해. 그러면 건방진 더 줘보라고 그래. 똑바로 알고 뭘 갖다가 월급을 MBC 내든지 개지 걸든지 하라고. 아니 딸이 엄마 좀 돈 좀 줬으면 좀 이따가 받으라고 그렇게 전화로 항상 하는데 그렇게 지를 떨고 동무한테 할 얘기냐고. 천 씨는 그 많은 돈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식당, 병원 등을 운영하던 잘나가는 사업가 천옥자 씨. 이 건물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디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네. 최근엔 언니와 함께 건설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많은 땅과 건물을 보러 다녔다는 장모천 씨. 그녀를 봤다는 1층 식당입니다. 이곳은 천 씨 언니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였죠. 여기 이제 여기가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식당 다 철거했네.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망한 건물 같기도 하고. 얼마나 더 실망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젠 겁이 납니다. 갖고 계시면 다 경매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없어요. 돈 끌어서 하셔가지고 여기다 돈 붙이시고 경매로 날립니다. 경매가 나중에 보시면은 다 모든 물건은 경매로 끝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 속이 상하는 건 천 씨가 분명 돈이 있었는데도 여태껏 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 이런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녀가 소유했던 수많은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빚이 쌓이고 쌓여 경매로 넘어간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대체 천옥자 씨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우리는 천 씨가 운영했었던 식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씨는 어떤 식당 주인이었나요? 뭐 직원들도 이제 없고 급여도 밀리고 하니까 나가고 그랬었죠. 장사도 너무 안 됐고 하여간 좀 그랬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씨가 참 많이 고통을 받고 정말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해요. 직원들 월급은 안 좋지만 항상 주변에 돈과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천 씨. 해외여행 다니고 뭐 아버지는 맨날 카메라 들고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명품 걸치고 뭐 식당 한번 먹고 살기 바쁘잖아. 근데도 여유롭게 사는 남들이 볼 때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하지만 그 끝엔 항상 돈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갯돈도 가지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우리 모임돈을 그대로 먹는데 우리 모임돈은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연락이 안 돼. 형모가 이제 자기가 빌려줬으니까 자기가 뭐 고발하고 이래 한다 해도 막 아무리 하나도 못 받고. 우리는 수소문 끝에 천 씨 자매가 원룸 건물을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왔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열흘 전인가? 많이 먹은 아줌마지 뭐. 그 뭐 서울에서 왔다고 뭐 좀 치장은 하고 다녔는데 키보다 뭐 언니가 큰 손이라 소리가 있던데. 네가? 그 사람이 큰 손이라고. 언니와 함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천 씨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둘째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해놨네요. 게다가 은행 고생했어. 우리도 씨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 그 땅에다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경매라 가지고 법인 회사에서 그걸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치권을 했거든.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유치권 비용을 일부 받았어요. 거기서. 현재 원룸 건물은 한 법인 회사로 넘어가 버린 상황. 현재 천 씨의 언니는 이 건물에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입주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천 씨는 수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때 건설회사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건설을 해. 세종에서 땅 샀다 팔았다 하다가 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지금 고달이 나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저거 실업자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랑 나이도 먹고 저번 세금만 10m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따님을 딸로서 사랑하기는 해요, 좀? 딸이랑 그 얼마나 걔도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어떻게든 좀 해서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건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누구도 또 큰 땅도 하나 해달라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다니긴 하는데. 지금도 뭔가를 하셔가지고 돈이 나올 때가 있으세요, 땅으로? 이제 뭘 해서 무슨 또 그런 능력도 있어요. 뭘 하면 또 누구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해서 큰 땅 같은 거 지금 좀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80이 다 된 나이에도 인생 대박을 위해 천옥자 씨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딸은 오지 않을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며 거리에 현수막을 겁니다. 사기꾼인데 나 사기친 사람이 엄마인데 뭐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도 안 나타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딸은 돈이었나요? 사랑이었나요?